네, 반갑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해외 시장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장 후반부에 치고 올라갔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7로 마무리됐지만, 자, 아침 시점에서 떨어진 부분들을 후반부에 대부분 만회를 해줬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해서 또 장중에 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올라서면서 플러스 0.34 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상승 출발 하락 전환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 플러스 0.23 S&P 500도 신고가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뭐 잠깐 조금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나온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전망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후반부에 끌려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 그런 거 모르겠어. 그냥 가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살펴보면은요. 나스닥이 또 최고가로 마감됐다. 이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애플은 시가총액 1등으로 올랐다. 야, AI가 세긴 세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가 됐다.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P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는 CPI고, 생산자 물가 지표, 이 PPI라고 하는 이 생산자 물가지표도 깜짝 하락하면서 시장에 힘을 좀 더 보태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표 CPI도 좋았는데 생산자 물가지표 PPI도 괜찮았다.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노동부가 발표한 이 PPI 지표를 보게 되면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 0.5% 상승이었는데 여기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0.1% 상승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0.2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물가가 내려갔다.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은 제조 단가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100원 주고 만든 것을 이제 80원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80원에 만들게 되면은 이게 CPI 지표에도 영향을 약간 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은 더 싸게 만드니까 마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수익성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기업들이 이 수익성을 포기하게 되고 뭘 선택하냐면 가격 인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품 가격을 마진율만큼 뺄 수가 있죠. 즉 뭐 100원 하던 것을 이제 80원에 팔겠다. 마진이 그만큼 남았으니까 80원에 팔겠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걸 그대로 팔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이요. 오히려 이제 좀 싼 가격이지만 더 많이 팔리게 되면서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물건값이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지표는 뒤늦게나마 이제 CPI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요거까지 싹 발표가 돼가지고 이번 주는 빅 이벤트 약간 걱정거리가 있었던 이벤트들이 전부 다 소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PPI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됐고요. 여기 휘발유 가격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 유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 PPI 하락을 주도했다. 물가지표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영향이 되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이제 물가지표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연 2회 이상 하락할 확률을, 즉 인하에 대한 포인트를 현재 72%로 조금 더 올려놨다는 얘기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7월 달에 하지 않으면 9월 달에 거의 확실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현재 2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4.686.
그러니까 6.2 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5.5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져서 4.294. 자, 이것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3%대 들어가면은 네, 더 많이 힘을 실어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수십조 원의 성과 보상을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라는 거죠. 자, 요거 착각하신 분 잠깐 계시는데요. 자, 이거 최종 그 결정권은 법원에게 있습니다. 법원에게 있고요. 지금 일단은 거부가 된 상태이긴 한데 법원이 또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머스크가 이 주주총회에다가 두 가지 안건을 선택을 했어요. 상정을 했는데 첫 번째, 나한테 돈 줘라. 자, 그 부분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돈 줘야 된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주주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약 20%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안건이 더 있었는데 무엇이냐, 이 델러웨어인가요? 이제 지금 이쪽에서 법원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열받으니까 우리가 본사를 텍사스로 옮겨버리자. 자, 요렇게 얘기가 된 것도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안을 이제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지역을 옮겨버리겠다.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나라를 옮겨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보시면 되죠. 이거 뭐 적절한 비유인가요? 네, 아무튼 네, 지역을 옮기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3.2% 또 올라왔죠. 네,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네, 긍정적인 모습 좀 있고요. 애플도 0.6%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이제 시총 1위로 올라섰는데 뭐 둘이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가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뒤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춤거리게 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시총 1등을 치고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 기업 중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돌파 기대감을 키운 누가? 브로드컴이 지금 액면 분할 결정하고 나서 12% 급등했다.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이미 액면 분할 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긴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액면 분할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아직은 2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 7, 80만원쯤 올라가게 되면 액면 분할 탁 해가지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가 이제 30만원대 넘어서게 되면 슬슬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50만원, 60만원. 물론 이제 100만원 넘어가야지 뭐 나오지 않겠다 생각하긴 하는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60만원 하는 것이 이제 100만원 가는 것보다 6만원 하는 것이 10만원 가는 것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뭐 기술주 중심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뭐 화장빨, 네, 화장빨. 미국에서도 먹히는 K 화장빨. 실리콘투 이거, 야, 유통 관련한 부분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것도 좀 보면 되게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제조업체가 올라갔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것보다 하는데 유통? 글쎄, 그건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거는 약간 네, 애매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네, 화장품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네, 관련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다. 실리콘투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리콘투의 국가별 매출은 미국, 유럽,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 90%가 해외 매출이 되는 거고, 중국이 빠졌죠. 네, 중국이 없어서 아마
네,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중국 쪽 엮여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올리지 못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 올라오는 것도 보시면은요, 대체적으로 중국 지역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 지역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도 네, 매출 어느 시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느냐, 그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다 해드렸었고, 네. 또 봅시다. 뒤로 넘어가면 뉴스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특별히 좋은 뉴스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뭐 AI 쪽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기업들, 네. 주가 상승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이거 봅시다. 반도체 투톤만 1.3조 담은 외국인 실적 장세 본격화. 이거 언제 어제 우리 무박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쓴 제목인데요. 네,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 3분기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즉 9월달 안에 3,000포인트 넘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의미는 없지만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반등 조금만 쳐주게 되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어제는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어요. 네, 1조 5,878억 원어치를 매수했다. 이건 만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는 다음 주까지 막 이 매수세가 연결이 된다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네. 자, 앞으로 이제 이 CPI 지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하락세,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더 강한 매수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자,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 자, AI 밸류 체인으로의 본격적인 합류가 기대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HBM3가 엔비디아의 인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된 기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만간일 것 같아서 저는 이번 달 안에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봐야지 알겠죠. 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삼성을 딱 승인해 주기에는 하이닉스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쫓아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승인을 같이 내주지 않겠나. 일단 젠슨 황 같은 경우는 물건이 딸리는 건 맞아요. 물건이 딸리기 때문에 삼성 것도 쓰고 마이크론 것도 쓰고 싶은데 하이닉스와 관계가 너무 끈끈해. 그러니까 하이닉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인데, 요게 3분기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매수 계속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전차군단 우리 ST7이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적이죠. 실적. 네, 이익 전망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가장 가능성 있게 보는 거고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 호조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자, 반도체만 올르더라도 제가 그때 연초에 한번 얘기해 드린 거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르더라도 시장 지표는 3,100포인트 정도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다른 것까지 좋아지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이 되면 3분기 지수는 3,000포인트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저의 전망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어느 포인트로 진행될 것이냐가 되는 거죠. 이게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미뤄지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4분기나 돼야지, 연말쯤 돼야지 3,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좀 지루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터치하는 거는 중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안착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700포인트 같은 경우도 4월달부터 계속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되는 구간이 있고 여기가 당연해 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실적에 대한 분위기 계속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게임주가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요거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게임주가 하반기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 공개에 대여로 꼽히는 시프트업도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거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관련 종목군들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시프트업은 뭘 만드는, 네, 게임이지? 네, 이쪽에서 나온 게임이 뭐가 있어요? 네, 시프트업이 상장을 앞뒀다. 여기는, 승리의 여신 니케? 네, 콘솔 트리플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이거 시프트업이에요? 스텔라 블레이드. 이거 굉장히 요즘에 뭐 어디야, 플레이스테이션인가? 뭐 아니면 스팀? 뭐 이었는가요? 이 게임 쪽에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거 스텔라 블레이드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승리의 여신 니케. 네, 요거는 뭐지? 네. 아무튼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총이 3조 원대에 달하는, 네, 이런 거. 얘네들 지금 보면 이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네, 시프트업. 이게 우리 회사였나 보죠? 맞다. 그죠? 국내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스텔라 블레이드란 게, 그때 뉴스 기사를 봤던 게, 국내에서 만든 게임 중에서 뭐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플랫폼, 즉, 신작을 발표하게 됐을 때, 효과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망겜이다, 뭐, 어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신작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매출의 증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비를 써먹은 것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이제 회복되느냐,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중요하지 않죠? 네, 이거는 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선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은 이제부터 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은 발생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작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게임 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거기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가서 게임 쪽을 쭉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 게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것도 대부분 중국 게임이죠. 중국산 게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다 똑같아. 다 똑같고, 맨날 삼국지 이야기, 뭐, 손오공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전부 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다 근데, 뭐, 이순신은 왜 끼워넣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순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게임 캐릭터를 꼭 이순신 해놓고, 네. 그래 놓고는 이제, 뽑기 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뉴스 나오는데 보면은, 네, 신규 캐릭터, 이순신 등장,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게임주들이 좀 어렵긴 하죠. 네, 어렵긴 하지만, 슬슬 올라가는 것도 있죠. 요즘에 크래프톤이라는 이런 것들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게임주도 서서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네, 특이사항 없고요. 네, 썸머랠리 온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자, 요거 하나 더 볼까요? 국민 민폐주가 된 카카오 반등 열쇠가 있냐? 이거는 좀 머릿속에서 잊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적 좋게 나와도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면 추세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자, AI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인터넷 기업들은 묻히게 돼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요쪽 AI에 대한 성과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저평가 매력을 논하기 어렵다. 지금 저평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인데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56,000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반등 열쇠는 AI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어 보이죠?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뭐 해외 증시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장도 조금 따뜻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은 어제 오후에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상승하면서 서서히 기대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주말장이기 때문에 변수는 여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합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네,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 간의 기대감,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변하는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